예, 증시에서의 제휴 체크 포인트들 확인을 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애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도 좀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증권사로부터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애플의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젠블라트 증권 같은 경우에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시는 것처럼 종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씨가 워낙 작은데요.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서는 저희가 지난번 이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전반적인 목표 주가 하향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젠블라트 증권에서는 내년 애플 아이폰 판매 규모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런 충격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거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악재로 인식할 만한 뉴스가 있었죠. 애플이 폭스콘과 페가트론 등 조립업체들한테 아이폰 XR 추가 생산 계획을 중단하라고 밝혔다라고 일본 니케이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좀 시기상 이런 뉴스들이나 또 비관론들이 합쳐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애플이 시총 1조 달러를 회복하기에는 당분간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주가 같은 경우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5주째 하락하면서 이런 장기 하락이 6년 만에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애플을 정말로 걱정해야 될지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삼성 걱정이랑 애플 걱정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는 애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마찬가지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일 먼저 투자 의견을 좀 하향했거든요. 그리고 UBS가 있고요. 오늘 이제 로젠브라이트가 이제 투자 의견을 하향했는데요. 이러면서 지난주까지는 애플이 5주 연속 하락하면서요. 이 얘기 바로 나온 대로 6년 만이죠. 201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얘기 나왔지만 니케이 신문에서 물론 일부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이폰 XR의 수요 부진으로 추가 어떤 생산에 대한 투자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이 이제 보여드린 거 애플에 관련된 니케이 신문의 어떤 화면을 제가 잡아드린 건데 그만큼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있는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핵심은 이거였죠. 결국은 실적 그 자체도 있었지만 판매 대수에 대한 공개를 앞으로 안 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야기시켰고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이제 뒤에 캥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그러니까 뭔가 숨기는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이폰이 이제 더 이상 기술주라기보다는 필수 소비재의 성격으로 많이 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판매 대수가 무슨 상관이냐. 특히 회사 측에서는 이게 이미 3년 전부터 판매 대수랑 주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얼마만큼 건전하고 돈을 잘 버느냐.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중요한데 판매 대수만 보면 투자자의 눈을 흐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결국은 핵심이 이거죠. 결국 압도적인 점유율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앞서 애플의 걱정, 삼성의 걱정 얘기했지만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늘어난 것은 유일한 것이 애플이거든요. 삼성 내려가고 L전자는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런 압도적인 점유율 그리고 매출을 창출하는 소위 에코죠 생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또 육성해 나갈 수 있는지가 앞으로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의 핵심이죠.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구독을 또 계속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계속 늘리고 있고 배당을 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이걸 전형적인 결국 실적과 주주 친화 정치 맞물리면서 주가는 계속 가느냐 아니면 이걸 못하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전체적으로 의견 자체는 투자 의견 내리고 목표 주가 내리지만 여전히 매수 의견이 여전히 맞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외신이나 투자은행에서도 어떤 서비스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애플 얘기 나온 김에 기술주 전반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사실 뉴욕 증시도 10월 말 들어서 워낙 급하게 떨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도 현재 마이너스긴 하고요. 슬슬 또 반독점 얘기도 이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발목을 더 잡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기술주라고 해서 중간 선거의 어떤 불확실성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소위 IT 대기업들에 대해서
일단 반독점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소위 비판적인 시각이 서로 양쪽이 워낙 으르렁거리는 사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한마디 또 반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저커버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소위 캐러반의 이 그 미국 쪽으로 오는 거에 대한 소위 일부 우려하는 유혈 사태에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보면 또 하루 앞두고 보면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하이오라든가 인디아나 전통적인 격전 지역을 가고 있고요. 네. 또 보면 오바마 대통령 나와서 엄청나게 하는 거 한번 보신 분 계실 텐데요. 일단 세상은 여러 가지가 의견이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일단 기술주 쪽으로 보면 특히 우리 입장에서 연결되는 거 역시 반도체 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미국에서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겠고요. 물론 비메모리 쪽이지만 결국 엔비디아라든가 AMD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죠. 일단 주식을 하시거나 안 하시건 간에 여튼 극과 극의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존, 애플 모두 긍정적인데 지금 문제 이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대한 의견을 투자 의견을 그 매출의 목표를 약간 내렸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 어떤 경제의 어떤 시장을 전 세계 여전히 끌고 가고 있는 거에 가장 큰 힘은 새로운 어떤 새로운 어떤 힘이 계속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강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창의적인 어떤 혁신적인 기업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간혹 인용하는 바가 되겠는데요. 아마존이 지금이야 시가총액 1, 2위죠. 아마존이 불과 4년 전, 5년 전에 보면은요 시가총액 10위에도 안 들었던 기업이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2013년인가 14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 보면 또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S&P 500 10위 안에 있는 것 중에 10년 안에 전에 있던 거가 2개인가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새로운 물이 계속 나오는 거란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같은 큰 기술주 안에서도 새롭게 부산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애플과 아마존의 시가총액 1, 2위가 앞으로 20년 후 쉽게 해서 2030년에 유지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작년에 제가 한번 서비한 걸 봤는데요. 바로 내년에 이제 상장하는 게 우버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에어비앤비는 뭐 얘기가 있는지 없는데 일부에서는 에어비앤비랑 우버, 특히 우버가 시가총액 2030년 1위 될 거라는 주장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좀 다양한 시각, 분산 투자 답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럼 분산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시는 분이 워렌 버핏 아닙니까? 즉 벅시에서는 오늘 또 4~5% 오르면서 급등했거든요. 그만큼 다양한 분산 투자, 거기에 주주친화 정책 이런 게 핵심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와 애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분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으로 한번 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증시 들여다봐야겠죠. 제약바이오 역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그래도 좀 제약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죠. 유한양행이 이제 잭팟을 터뜨리면서 제약주에 대한 투심이 살아난 건데요. 유한양행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신약 기술을 수출했다라는 발표에 주가 상한가 기록했고 이런 매수세가 제약바이오 전반으로 퍼졌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기술 수출을 하란 보장은 없긴 한데 다만 기술 수출이 국내 제약산업 역사상 이번이 두 번째로 큰 규모이기도 했을 뿐더러 국내 제약기업들의 어떤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줬다라는 것에서는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HLB, 바이로메드, 코오롱 티슈진 등의 신약이 내년에 임상 3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덕분에 어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상승 업종 가장 상위가 의약품과 제약 업종으로 이렇게 랭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연속성을 보일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진짜 진지하게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될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뉴스와 함께 이런 투심 회복이요. 네, 뭐 유한양행이 한마디로 대박 터뜨린 거 아닙니까? 뭐 그 갖고 계셨던 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언제입니까? 금요일 날 사셨던 분. 네. 뭐 그 전부터 아니라 금요일 날 지나가다 어떻게 하면 사셨던 분이 계시면 한마디 뭐 대박 난 거잖아요. 하루 만에 뭐. 네, 박수 치고 오늘도 아마 또 강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은 정말 엄청나게 뭐 축하드릴 일인데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2의 유한양행 또 관련주 이런 것만 찾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제 한미약품, 종건당, 녹십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후속 타자 가능성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데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는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같은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이오 제약은요. 바이오 제약의 장기 성장성은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좀 될 거라, 분명히 좋은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산업 자체, 그 투자를 늘려야 되고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라는 거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저도 그렇게 매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종목을 선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그러게요. 겁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임상 2상이 되건 3상이 되건 최종 승인이 되건 간에 최종 승인되면 또 뭐합니까? 또 거기서 제품화돼갖고 하는 것은 또 메이저들의 몫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 그래서 이제 유한양이 같이 이제 미리 이제 팔고 이런 걸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종목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종근당 녹식자가 당장 오늘 뭘 발표할지도 모르죠. 내일 발표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예. 만약 누군가 알고 내일 모레 무슨 어디가 결정이 난다 합의했다 그러면 내부자 거래거든요. 뉴스에 나오겠죠. 네, 엄청 내부자 거래고 이건 큰 집 가는 거거든 한마디로요. 예. 제가 보기에 이거는 펀드나 ETF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한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글쎄요. 그래도 워낙 관심이 많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제약바이오주들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펀드나 ETF 쪽으로의 분산 투자 얘기는 해 주셨습니다만 코스닥 시장 전반에 있어서 투자 심리 아니면 제약바이오주의 심리 좀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말씀드리기 한 마디 더 드리면 생각난 게 말씀드리면 이제 특히 제약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분명히 돈을 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주위에 딱 2명 진짜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예를 들어서 쉽게 셀트리온을 갖고 있는 주주가 있는데 거의 7, 8년째 셀트리온을 갖고 있고요. 네. 누구보다도 많이 이 회사를 찾아다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은 거래를 HTS를 볼 일이 없습니다. 그냥 상품. 가끔 한 달에 2달 한 번씩 뭐 가끔 확인할 뿐이죠. 예. 그만큼 주가에 대한 관심보다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면 바이오 제약은 진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 외에는 이걸 차트로 본다, 뉴스를 본다. 제가 보기에 그건 뭐 불가능하게 각다 이렇게 단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코스닥까지 말씀드리면 코스닥도 워낙 많이 급락한 게 따른 길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죠. 특히 신용 매물 같은 것이 많이 감소한 것도 뭔가 단기 수급을 노리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어제는 전 코스닥도 좀 빠지는 게 정상이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만 이거는 왜 그랬냐면 유한양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크게 시장을 돌려세웠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3분기에 코스닥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을 거고요. 일부는 어닝 쇼크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어닝 쇼크 없다 그러는데 어닝 쇼크가 없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어닝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코스닥의 비중 확대하는 건 전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다만 시장 자체가 이렇게 이 코스피랑 코스닥 상관없이 시장 자체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네. 현실적으로. 물론 아주 심하게 어려운 것은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이런 것을 제가 현실적으로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특히 이제 지금 정기국회도 뭐 이제 중간으로 들어가고 이제 예산 들어가고 정책 발표하고 어제도 대통령 뭐 여야정인가요? 그다음에 앞으로 잘해보자 네. 얘기하고요. 특히 이제 지난 주말이었나요? 갑자기 그 새누리당인가요? 이름이?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임신만 하면 200만 원 주고, 네. 그리고 그 출산하면 2천만 원 주니까 어저께 관련주도 오르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런 관련주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다만 테마주는 흥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런 시장에서 이런 것들은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조언 겸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따기고에서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주가는 지금 올해 들어서 생각보다 달리 재미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고성장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네. 그게 바로 e스포츠거든요. 그래서 특히 e스포츠 관련해서 오늘 제가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e스포츠에 대해서는 참 예전부터 위원님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만큼 쌓인 정보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따기고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항영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